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공감이라는 수험서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 영상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5장 과제 중심 모델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델 배워왔었죠? 정신역동 모델 배워왔었죠. 그리고 심리사회 모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4장에서는요. 인지행동 모델 이렇게 4가지 요 과제 중심 모델까지 합쳐서 4가지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후 6장에 다른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모델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특히 이 두 번째 절인 개입 부분에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요에서 한 문제, 기술에서 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술 부분에 더해져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입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제 중심 모델은 매해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과제 중심 모델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델들 그리고 6장에서 이후에 배우게 될 모델들과 좀 다르게 과제 중심, 과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좀 특이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로 인해서 과제 중심 모델이 단기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 가지 독특성이 있는데요. 이 개요 부분 잘 들으시면서 과제 중심 모델의 특이성 또는 장점, 단점 이런 것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중심 모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과제 중심 모델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졌는지 등장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은요, 19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5.1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국가들이 재정을 좀 긴축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을 긴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의 예산을 삭감을 하겠죠. 그래서 심리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예산을 삭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동안 심리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장기간에 개입하던 어떤 그 모델들을 좀 단기간 개입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여보자라는 분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작정 우리가 단기로 줄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6개월 이상 오랫동안 개입하는 장기 개입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이거 비효과적인 거 아닐까라는 비판이 대두가 되었죠. 비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장기 개입에 비해서 단기 개입, 단기 치료도 효과가 나쁜 게 아니다. 단기간 개입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 등장의 첫 번째 배경은요. 비용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개입의 기간을 줄이는 단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됐고 한편으로는 오래 개입하는 장기 개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만은 않더라. 오래 개입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 라는 이런 비판이 대두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개입 형태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심리치료, 대표적으로 정신분석이 있죠. 이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화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틀과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 순서,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정신분석 이론에 의한 치료는 장기 개입일 뿐더러 비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절차가 딱딱딱딱 정해져서 절차에 맞게 진행할 때 단기 개입을 하면서도 개입의 효과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회기마다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과업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구조화된 개입 형태에 대한 선호가 이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하는데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론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해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이러한 게 더 효과적이야, 이런 방법이 더 좋아 라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는데, 이러한 것 역시도 과제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한 다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요소들을 모아서 과제 중심 모델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이다. 현장에서 우리가 해보면서 느끼고 피드백 받고 효과를 본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과제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 세 가지를 봤습니다. 교재 97페이지에 보면요, 과제 중심 모델과 시카고 대학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 개발에 주체적인 또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었고 그 지역사회 복지관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있는데요.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 문제풀이를 하니까 과제 중심 모델이 답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조화된 개입의 책임성 강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등장 배경으로 본 것은 이제 구조화된 개입 정도였죠. 자, 나머지는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하자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특징도 19회, 20회, 22회 이렇게 최근에 연이어서 출제가 되었네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과제 중심 모델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은요,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에요. 자, 단기 개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할까요? 보통 6개월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단기 중에서도 굉장히 긴 거고요. 3개월, 4개월 정도 종결되는 것을 단기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 중에서도 더 짧아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8회기에서 12회기. 자, 그렇다면 한 달에 4번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곱하기 2달 하면 8번이 나오겠고, 석 달 하면은 12번이 나오겠죠. 자, 4개월이라는 3개월, 4개월 다 좋습니다. 이런 2개월, 3개월, 4개월이라는 이제 시간 계획은요, 어때요? 단기라는 것을 뜻하고 과제 중심 모델이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개입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기 개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제 중심 모델만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기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시간 제한적인 접근, 제한된 목표, 초점화된 면접, 현재 중심, 활동과 지시, 신속한 사정, 치료적 융통성 이런 것들이 단기 개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클라이언트라는 말 나옵니다.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입의 초점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개입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라고 인식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표적 문제인데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이게 문제예요 라고 인식한 문제,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걸 해결하고 싶어요. 요러요러한 상태로 되고 싶어요. 요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개입한다는 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 이름에도 나와 있죠. 과제 중심. 과제는 태스크입니다. 과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은 말 그대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을 합니다. 과제를 잘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론보다는 그죠? 어떤 이론에 의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더 효과가 있더라 라는 요소들을 모아서 만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 단기 개입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는데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팀플 하면서 많이 하시죠. 자, 그런 것처럼 단기 개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혼자서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개입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개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협조적인 관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요, 클라이언트가 제한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때요?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과제 중심 모델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중요시한다라는 거 더 강조드립니다. 다른 모델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하되 클라이언트를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이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자기결정권이 반영되는 구체적인 어떤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형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표적 문제를 정할 때도 클라이언트가 인정한 문제에 한해서 개입을 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이럴 때도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도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요, 다른 모델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정신분석 이론. 그러면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무의식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죠. 또 심리사회 모델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고, 특히 인지행동 모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인지를 바꿈으로써 행동이 바뀐다. 그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정서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과제 중심 모델은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교수님, 모델에서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과제 중심 모델은요, 개입, 사회복지 실천, 개입을 하는 어떤 틀이에요. 자, 초기에는 이런 거를 하고, 중간 단계에는 요런 것을 하고, 종결 단계에는 이런 거를 한다라는
틀을 마련한 게 과제 중심 모델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또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인지 행동 모델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심리사회 모델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을 절충적으로 심리사회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의 내용들을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심리사회적으로 접근했다가 어떨 때는 인지행동적으로 접근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충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화라는 말 했었죠. 구조화라는 건 어떤 틀과 형식이 갖추어진 정도입니다. 그죠? 과제 중심 모델은요, 제가 오른쪽에 그림 그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 뭐라고, 중간에서 뭐라고, 종결에서 뭘 하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배운 모델줄 중에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모델 같은 경우는 구조화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우리가 또 소홀히 하기 쉬운 건데요. 사회복지에서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인간, 그죠? 인간하고 환경 둘 다를 중요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델들은 환경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러나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합니다. 자, 책의 99페이지도 나와 있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거나 곤란을 겪는 이유는 이 사람이 무능력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역기능적이어서 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해서 개입을 매우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연계해 주거나 자원을 발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요하겠죠. 자, 10번째는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자, 사회복지사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국민의 세금 또는 국가 재정 이런 공공자금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뜩이나 지금 재정을 긴축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죠. 자,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죠. 어떤 효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바꿨다라는 효과. 우리가 개입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라는 효과를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자꾸 예산 깎으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개입의 책무성이에요. 우리의 개입 활동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할 책무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과제 중심 모델은 바로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님, 개입의 책무성 어떻게 강조하죠? 자, 여러분들이 실천 활동을 하면요. 실천 과정을 다 기록하고 모니터링 기록 열심히 하죠. 그것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천 활동을 평가도 합니다. 예전에는 평가는 평가 전문가들이 했었어요. 그러나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요. 사회복지사 자신이 자신의 실천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을 어때요? 개입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11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경에 대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클라이언트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 우리가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개입 장면으로 들어왔네요. 본격적으로 과제 중심 모델의 목표와 개입 기술을 보기 전에 중심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면요.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기를 원하고 개입에 초점이 되는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과제 보겠습니다. 과제. 왜냐하면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과제가 중요하죠. 태스크라고도 합니다. 자, 과제의 개념을 보면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이제 면접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이런 상담 할 때, 그리고 상담 끝나서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행하는 문제 해결 활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제라는 거는요, 문제 해결 활동이에요.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접수시켜 보는 것, 이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누군가 나한테 했을 때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 해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과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클라이언트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면접 내부와 외부에서 행하는 과제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자, 쉽게 말하면 과제를 행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제가 매우 중요하고 과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과제라는 거는요, 클라이언트가 행하는 과제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도 과제를 행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활동인 과제를 수행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가 과제 수행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원조하고 또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활동을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과제 형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과제를 잘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과제를 만든다는 것을 과제를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동기화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제를 만들 때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과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과제를 만들 때는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실행 가능성이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거나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 일을 만든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자, 과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시도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제 내용의 바람직성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제의 내용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과제 수행의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과제의 내용 자체도 바람직해야 됩니다. 자, 4번째도 중요한데요. 한 번 세운 과제는 절대 바꿀 수 없는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과제를 만들긴 했지만 클라이언트가 한 2번, 3번 정도 시도했는데도 과제가 달성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화이팅입니다. 더 해봅시다. 해서 계속 끌고 나가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 번 했는데 이미 실패했다면 많이 이제 어떻게 되죠? 기도 꺾여 있고 자신감도 잃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더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달성이 어려운 과제는요, 과제의 내용이나 난이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융통적으로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제 중심의 개인 목표 보도록 하지요. 자, 모델을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될 것 제가 강조했는데 바로 개입의 목표였습니다. 그죠? 예.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죠? 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겪는 거는 어떤 개인 내적인 결함이나 역기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죠? 이건 외부예요. 환경적인 얘기죠. 외부의 자원은 많은데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클라이언트 자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클라이언트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그죠? 또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는 주변에 자원이 없거나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기술, 능력,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문제에 대한 진단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겠어요? 자원을 보충해 주거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클라이언트 내부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외부에 대해서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요,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조성해주고 그거에 더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내적인 역량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자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연결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과제 중심 개입의 목표는요,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적 개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개입,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은요, 특별한 개입 기술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제 중심 모델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틀 속에 담아내는 내용은 다른 그런 이론들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틀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그 내용에 맞는 기술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에서 중요한 건 개입 과정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책 103페이지 넘어서 104페이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표는요, 여러분들이 구멍을 뻥뻥 뚫어놨을 때 모두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 암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지만 암기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달달달달달달 외웠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이유가 이해가 좀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잊어버리겠죠. 반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중심으로 또 암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은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게 나누면 5개고요. 크게 나누면 4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잘게 나누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5가지로 나누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2페이지네요.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작하기예요. 시작하기는요, 면접 단계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기관에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기관에 의뢰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것을 나눈다는 측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발적 클라이언트는요. 우리 기관에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해서 왔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 규명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 규명 단계. 그런데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조금 두꺼워서 잘 안 보이시나요? 펜의 굵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자발적 클라이언트는요. 어떻다고요? 문제 규명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리 기관에 찾아오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기관에 가보도록 의뢰된 클라이언트는요. 아직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4가지 확인을 합니다. 왜 의뢰되었는지 의뢰의 이유를 밝혀야 되고요. 또 의뢰를 보내는 기관, 즉 의뢰한 기관이 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그리고 의뢰기관이 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목표,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의뢰기관에서는 A라는 문제로 의뢰를 했지만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B가 문제일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기관이 제시하는 내용과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일치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불일치하게 되면 기관이 제시하는 문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가 다르다면 어느 거를 우리가 개입의 초점으로 삼아야 되죠? 클라이언트 중심이니까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를 표적 문제로 삼아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의뢰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일치할 때는 어때요? 협상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의뢰기관,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회복지사 3자가 만나서 어떠한 것을 문제로 볼 것인지 또 개입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등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죠? 이제 배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출발을 하는데 여기도 불이 켜져 있고 여기도 불이 켜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도달해야 될 지점의 등대는 켜주고 아닌 곳은 꺼야겠죠? 마찬가지로 기관이 제시하는 문제와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가 다를 경우 어때요? 뭐 한쪽이 포기하다기보다는 협상을 해서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문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조정과 협상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주장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래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한 기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어요. 그 기여가 뭐냐면요. 의뢰한 기관이 혹시나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는요. 1단계인 문제 규명 단계, 2단계인 계약 단계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1단계는 뭐라고요? 이렇게 문제 규명 단계입니다. 자, 문제 규명 단계 103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규명 단계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를 설정하고요. 신속한 사정을 합니다. 여기 별표가 쳐져 있죠. 별표 웬만해서는 없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 반면에 집중적 사정도 나오죠. 시험에 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속한 사정은 문제 규명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본격적인 집중적 사정은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규명 단계는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판명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요. 개입의 초점이 되는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자,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모델이죠. 2개월, 3개월, 길어야 4개월 내에 끝내야 돼요. 이럴 때 표적 문제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어때요? 다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표적 문제는 뭐 최대 3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자, 문제규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회 활동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규정한 문제를 확인하고요. 또 그 중에서 개입에 초점이 되는 표적 문제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3개 정도까지 정하고요. 신속한 사정을 수행한다.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출 13회 나왔던 문제도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약을 볼게요. 계약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던 건데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구두로 하는 구두 계약도 있고 말로 하는 구두 계약도 있고 이제 서면으로 하는 종이 꼭 뭐 이런 이렇게 지류만이 아니라 뭐 디지털 문서도 서면 계약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서면 계약,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포함될 요소로는요. 클라이언트의 목표, 표적 문제 또는 과제, 개입 기간, 일정, 참여자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에 포함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행 단계예요. 보통 사정은 실행 이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독특하게도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집중적 사정이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표적 문제와 사회적 맥락, 클라이언트의 장점, 인지, 정서적 상황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정을 합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중요한 거 과제 수행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과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과제를 만드는 것, 과제를 개발하는 것 모두 다 실행 단계입니다. 자, 과제를 개발하고 과제를 실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변화인지 변화의 방향과 속도, 변화의 내용 등을 모니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종결을 하게 되겠죠. 어떠한 모델과 마찬가지로 종결 단계에서는요. 어때요?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평가 척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내가 한 어떤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척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중심 모델은 모두 끝납니다. 개입 과정이요. 요 표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 이 과정을 네모를 이렇게 지워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실 수 있을 만큼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과제 중심 모델 마치고요. 자, 다음 6장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짧은 모델이고요. 최근에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최근에 기출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